위조신분증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를 구제할 법안이 마련됐지만 시행 시기가 오는 6월 중순으로 미뤄지면서 그 사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선량한 업주를 구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매한 경우 이를 판매한 업주의 가증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세부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정 법률안의 시행 시기를 오는 6월 말로 유예했습니다. 그 사이 적발되는 선량한 업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까 염려하는 지자체에 식약처는 시행 전까지 종전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선량한 업주들이 형평성 시비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대표 상권에서 10년째 24시간 한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지난해 7월 25일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3천여만 원의 가징금 처벌을 받게 돼 최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씨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J씨는 영업정지 2개월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를 바 없어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CBMTV 경철수입니다. 저희 직원이 그 미성년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 친구가 그쪽으로는 엄청 예민해서 오는 손님의 뭐 하나도 빠짐없이 뭐 20살 조금 이제 미성년자 아닌 것 같다 싶은 정도도 다 조사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그 친구도 3번의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었고 또 그 친구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라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정도로 잘 지내는 그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잘 지내는 가운데 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와서 그 친구만, 이 친구는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그 친구만은 그날 주민등록 검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2명이 다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적발이 되고 난 뒤에. 근데 이제 그 적발된 사항은 그 젊은 아이들이,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뭐 남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들은 거지만은 그 형사분이 말씀하신 거를 남자 미성년자 애들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사 조사 다 끝나고, 형사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저희 이제 2개월 영업 정지가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그 주류 판매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게 대략 한 100만 원 이하로 나왔는데 그런 상태였고 행정처분은 지금 영업정지 2개월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울하다고 이걸 다시 행정심판을 어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발된 날 같은 저희 용암동 광장에서 두 집이, 그러니까 3집이 적발이 된 거예요. 같은 아이. 네, 같은 사람에 의해서. 호탈했었던 게 이제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 아이들은 그냥 바로 집으로 보내주고 저희는 이렇게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과태료라는 부분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형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니까 이게 쟤네들은요 그랬더니 저 아이들은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기 때문에 보내는 걸 하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 이거는 생계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 미성년자 아이들은 이제 물론 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잠깐 계속 생각했던 게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사회봉사 몇백 시간을 주고 담은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 얘네들 오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에 비해서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안 해주고 그냥 조사만 하고 걔네들 맘만 믿고 보낸다는 거는 현실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나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공공연하게
남이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다니고 그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억울함에 예? 억울함을 좀 알아주시고 좀 이런 거를 관계기관 쪽이나 법을 만드시고 이런 분들이 좀 처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좀 선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고향이 청주인데 청주에 와서 지금 있는 동안에 보니까 여러 그 사업하시는 업소들께서 굉장히 그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그 19금 그걸 버젓이 알면서도 가게를 들어가서 자기가 미성년자도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가가지고 술을 달래서 술을 먹고 신고하는 이런 경우, 그러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해당 업주겠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그 민명 아래 봉사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상처, 영업정지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스란히 업주가 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미성년자 보호법이 아니라 악법이다. 그리고 또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의적으로 다니면서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몇 군데를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형사처벌을 권하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구성으로서의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이 필요한 사람이다. 부모가 약을 못 주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약을 줘야 이 사이에 똑바로 커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어린 사람들이 되지 않겠냐.